최근 오늘의 기후에서 산불 이야기 많이 했죠. 노광준 PD님 손잡기에서 그랬고, 봄에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부터 캐나다에 산불이 났다 했는데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스 산불도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하와이에서 큰 산불이 나서 많이들 놀라셨죠. 그런데 여기는 세계 언론에서 크게 다뤄준 지역이고요. 언론에 조명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들까지 포함한다면 지구상의 산불이 지금 어느 정도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대책은 있는지 녹색탄소연구소 노윤석 수석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음악 나가고 쉬는 동안 인터뷰하러 나오신 선생님들과 잠깐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도 무리가 없겠죠 하는 뜻으로 선생님께 이 대본을 생각했던 문제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무리 없죠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진지하게 네, 점점 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물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인터뷰 그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오늘 인터뷰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까 기대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우선 최근에 일어났던 하와이나 또 지금도 불타고 있는 캐나다 이런 대형 산불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산불 나면 큰일인 건 알겠는데 그게 기후위기와 꼭 관련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이게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오늘의 기후 애청자인데 네네. 제가 들어본 제가 자주 듣지는 일정상 자주 듣지는 못했지만은 들어본 방송마다 산불 이야기는 한 번씩 꼭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죠. 네, 진짜 그랬고 네. 제가 사실 이제 산림 분야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산불의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나무 그렇죠. 뭐든지 여쭤보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반 이상은 산불 때문에 나온 것처럼 네. 이제 산불이 너무 일상화돼 있잖아요. 네네. 너무 일상화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들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관점에서는 그 산불의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아주 학계나 일반적인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히 기후변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네. 주로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예일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네. 왜 기후변화가 이런 산불을 일으키냐는 연구를 했었는데 좀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지구 온난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포화습도라고 그러는데 포화습도요. 예, 네. 온도가 올라가면은 같은 대기 중이라도 습도를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10도일 때 수증기를 갖고 있는 능력하고 20도일 때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틀리거든요.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지표면에 있는 물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그렇죠. 거죠. 지표면만 가져가면 문제가 아닌데 네. 식물도 호흡을 하거든요. 네. 증발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발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물이 점점 없어지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저는 그물이 그물인 줄 알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지식이 짧아서. 물이 네. 없어집니다. 네. 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토양은 건조해지고 식물은 이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죠. 기후변화가 착화를 일으키거나 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네네. 사실 그런 거는 송전선이라든가 사람의 실수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이런 인위적이나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산불은 발생하지만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 산이 잘 타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후변화다. 네. 그러면 요만큼 타고 말 수 있는 산불이 그렇죠. 대형 산불이 되고 오래 가고 이러는 거는 이 그렇죠.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해가 싹 되네요. 이제 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산불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난다 그러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러면 예전에는 산불이 잘 일어나는 지역, 안 일어나는 지역,
잘 일어나는 시기, 안 일어나는 시기 이런 게 뭐 예전에는 구분됐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적인 예로요. 이건 조금 뭐 우스갯소리인데 네네. 우리 업계에 있는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산불이 나면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림청 직원들하고 뭐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네. 뭐 주변에 그런 분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네. 거의 퇴근도 못 하시고 거의 뭐 산불이 났다 그러면 퇴근도 못 하고 거의 뭐 철야를 전부 하시거든요. 비상근무를 하는데. 비상근무를 하는데 예. 이제 그분들이 뭐 그 과거가 정확히 언제쯤은 기억이 저도 애매하긴 한데요. 네. 그분들이 아카시아 꽃을 피기를 기다렸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카시아 꽃이 피면 산불이 줄어드나요? 네, 아카시아 꽃이 5월에서 실록이 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실록이 지는 게 이제 나무들이 물을 많이 머금고 뭐 이렇고 이제 비도 어느 정도 내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확 줄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나 봄철에 맞던 불들이 뭐 거의 안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필 때쯤 실록이 우거지는 시기가 되면 네. 그래서 아카시아 꽃들을 산림청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카시아가 펴도 계속 불이 나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기후가 어떻게 보면 바뀐 것 같잖아요. 네네. 이제 장마철 이런 사계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기 우기로 나눠지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장마철에도 거의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재작년에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뭐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작년은 비가 엄청 왔었고, 네. 여름 내내 비가 왔었고, 네. 또 그 전에는 여름인데도 거의 비가 안 오고 건조한 여름이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암만 여름이고 시기적으로 장마철이더라도 계속 비가 오고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가을철 산불 대책 기간이 또 시작됩니다. 가을이 되면 또 산불 대책 기간인가요? 옛날에 또 뭐 이런 내용은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시기가 없어진 거죠. 아예. 그러니까 1년 연중 이제 발생이 하게 되는 아카시아가 거죠. 펴도 계속 불은 나고. 산림청 직원들은 계속 긴장하고 있고. 네. 우기인 줄 알았는데 또 건조한 여름이 되면 또 불이 나고. 가을 겨울 되면은 원래 불이 잘 나는 계절이고. 그럼 뭐 사시사철 지금 산불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또 아까 지역적인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이것도 어떤 이제 기후 변화 NGO에서 했는데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의 발생 위험이 2배가 이제 이 캐나다 퀘벡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자기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기후 변화 이전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하고 여러 가지 기상 조건들을 넣고 산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같은 조건이라도 현재 과거에 비해서 현재 2배 이상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지역들도 발생이 되고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문제가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강풍이 또 문제거든요. 강풍이요? 그러니까, 강풍. 지금 대부분의 대규모 산불들을 보면 강풍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생해서 그 지역만 이렇게 태우고 끝냈으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냥 뭐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끝났을 테지만 그것들이 강풍을 통해서 퍼지는 거죠. 퍼지고 널리 확산이 되다 보니까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 전체,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도 오기 전에 산불 홈페이지를 가봤는데요. 진짜 전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 퀘벡주 밴쿠버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역이 다 불타고 있더라고요. 캐나다가요 지금. 어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사실 기후위기여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와이, 캐나다, 그리스 각 지역마다 산불이 시작된 계기는 조금씩 달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달랐죠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와이 같은 경우는 그 송전선에서 우리가 2019년 동해안 산부 송전선에서 발화가 됐거든요. 그래 발화가 돼갖고 그게 이제 방풍을 통해서 퍼지면서 그래서 한국전력이 뭐 손해배상도 하고 그랬는데 하와이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조사야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은 하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와이 같은 경우가 자연재난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뭐 거기가 화산대에도 속해 있고 또 지진대에도 속해 있고 이렇게 돼서 뭐
나름대로 경보 체제가 엄청 잘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경보 체계가 내려지면은 하와이 같은 경우는 전력선을 이제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전에 전력선에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예.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그런 조치를 못했나 봐요. 뭐 어떤 것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런 못했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게 발생이 원인이 된 거죠. 그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이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송전선 때문이든 뭐 자연 발화가 됐든 뭐가 원인이든 기후 위기로 기후 위기로 뜨거워진 이 기온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불을 더 크게 만드는. 근데 이번에 이건 좀 소소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저 말고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캐나다에 이번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산불 진화대가 지원하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디 전쟁 나서 파병 나는 건 봤지만 와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산불이 나면 진화대를 보내는구나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이 산불 진화대가 어떤 기구인지 또 뭐 연중 얼마나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정확한 명칭은 산불 특수 진화대거든요. 아, 산불 특수 진화대요.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산림 본청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각 지방마다 지방 산림청들이 있습니다. 지방 산림청이요. 우리나라 전국에 산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장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 지방들의 산림청을 뒀거든요. 그 지방 산림청 소속들의 이제 산불 특수 진화대를 이제 갖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500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이제 그분들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저도 언젠가 직업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군대 이상의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뭐 강화 훈련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진짜 군대 실전 이상의 훈련들을 받으시는 뭐 그런 특수부대 훈련 비슷하게 이분들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 전국적으로 500명 정도 계시는데 산불 특수 진화대가 이분들은 그럼 군인은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산림청 공무원입니다. 산림청 공무원으로요. 이런 게 있구나 우리나라에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까 이 분들이 이제 캐나다 산불을 기량할 수 갈 정도로 이제 실력을 인정받으셨거든요. 국제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산림청 소속이었지만 사실 직접적 산림청도 이제 지방 산림청이 5개밖에 없거든요. 사실 전국 각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행정 비용의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지방자치단체들, 뭐 시나 군이나 이런 데 각각의 이런 산불 진화대를 한번 구축해보자. 그래서 한 2,000에서 2,500명까지 확대를 해보자라고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네요. 이게 실력을 인정받아서 캐나다까지 가서 활약할 정도면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2,500명, 3,000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우리나라 산불이 앞으로 어느 시기, 어느 지역이든 다 위험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그럼 산불 특수 진화대를 늘리는 것 말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늘어날 거라는 것은 명확하냐 그냥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너무 자명하고 명확관화라는 말이 사실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약관화. 그러니까 진짜 산불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볼 것처럼 이제 뻔한 거고요. 대안은 저희도 뭐 초기에 얘기했지만 이제 발생 원인이 이제 불꽃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가 됐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크고 확산되는 것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막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그런데 사실 뭐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공허한 연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일 당장 산불이 나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면 너무 먼 얘기가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극단적인 환경론자 입장에서는 뭐 그레타 툰버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뭐 그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 그런 노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적인
현재 할 수 있는 이제 대안들도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같이 보고요. 가야 되니까. 예, 같이 가야 네. 되고 일단 제가 아까 뭐 몇 가지를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네. 하와이 사례 같은 경우가 하와이 이번에 피해가 컸잖아요. 사실 맞아요. 규모 뭐 사회가 캐나다만큼 큰 나라도 아니고 맞아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하와이가 재난에 아주 취약한 지역인데 엄청난 그런 재난 뭐 지진 같은 거, 뭐 쓰나미 같은 거면 바로 이제 해가지고 도피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그 체계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뉴스에 들어겠지만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괜히 뭐 떨어지면 많이 실종되시기도 하셨고 살아남으신 분들은 거의 바닷속에 그냥 뛰어들었고 경고를 못 받았으니까 네. 미리 대피를 못 하셔갖고 그런 네.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산불은 발생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네. 그렇게 되면 최대한 피해를 줄인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대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실례로 좀 우리나라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산불이 동해안에 심하게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크게 제가 났었어요. 예, 그 뒤로 조사 뭐 여러 가지 조사 때문에 그쪽을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가면은 이제 그 지역의 산불 예방 진화대 아까 이제 특수 진화대하고 틀린 조직입니다. 또 산불 예방 진화대가 따로 있나요? 그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동네 분들, 지역 주민들을 모셔갖고 그러면 그런 강원도에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죠. 많죠.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순찰을 엄청 하십니다. 네네. 순찰을 엄청 하시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면 자동차에 산불 조심 이런 팻말을 붙이시고 계속 동네를 돌아다니세요.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계속 방송을 하세요. 네. 산불을 조심합시다. 뭐 화기를 산에 들고 가지마 이런 방송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내가 볼 때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걸 계속 하면. 그런 거 듣고 뭐 식상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저는 외부인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근데 가니까 그분들이 딱 이제 저는 산을 가야 돼서 산림을 조사해야 되니까 네. 산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으면 산림조사하러 왔는데. 네.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도 불편했지만 사실 그런 행동들이 산불을 예방하고 네. 확산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네, 이분들은 진짜 현지에서 자기 어디가 위험한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거고 있고. 어떻게 불나면 또 그리고 뭐 일반인들 어느 지역에 갔을 땐 저게 산불인지 굴뚝에서 나는 연기인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모를 네. 수가 더 확률이. 그분들은 근데 어디 있다는 게 아니까 여기서는 파악하고. 연기가 나면 안 되는 지역인데 연기가 난다. 그럼 바로 남들보다 훨씬 빨리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좀 좋고 잘 그런 게 유지되고 있네요. 그게 산불 예방 진화대. 산불 예방 진화대. 혹시 살고 계신 지역에서 그런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불편하고 귀찮아도 고마운 마음으로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문제점이 네. 이제 나이들이 젊은 연세가 분들이 계시니까. 없어요. 네. 그리고 또 60에서 다 농사짓던 분들이니까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외부인들 대할 때 좀 거칠게 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사회자 말씀처럼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 또 국가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하고 또 이제 뭐 좀 보수도 네. 좀 여유 있게 뭐 이걸로 이게 전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를 좀 충분하게 들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산불 특수 진화대가 있고 불을 끄는 예. 예방을 하는 산불 예방 진화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고 또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산불이 일단 났다고 치고 했을 때 이제 산불의 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문 용어로는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그러는데 바이오매스요. 예, 그러니까 매스는 덩어리고 바이오는 어떤 생물. 예, 그렇죠. 생물 덩어리, 쉽게 생물 덩어리인데 나무, 고사목, 뭐 낙엽, 잔가지 불 붙으면 확 타는 것들. 하다못해 동물들의 분변들도 건조되면 잘 타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깊은 숲 속에요. 깊은 숲 속에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끄집어내서 요즘 바이오매스 발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열을 생산하거나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산에 그대로 놔두면은 산불 소시계가 되는. 산불 소시계도 되면서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산림 바이오매스를 잘 이용해야 된다. 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아예 들어가서 이제 이런 바이오매스 죽어 있는 나무들뿐만 아니라 소규모들 이제 나무 어린 나무들까지 뱁니다. 그래서 하도 산불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바이오매스량 일부러 줄여요. 줄여갖고 그것들을 갖고 나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사용한다거나 또 이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목재로 사용하고 또 부가가치도 높이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을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 바이오매스를 좀 제거하고 그걸로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만들거나 또 뭐 작은 묘목 같은 건 또 활용을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주요 기후 변화로 해서 산림 생태들이 활력들이 많이 저하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기후 변화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 이런 병해충 것도 있고 그래서 산림 그런 다양성들이 많이 좀 종다양성들이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종다양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수종들을 이제 산림에 식재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내화 수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화 수종이요. 불을 견딜 수 있는 수종들. 그런 나무들이 또 있나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굴참나무라고가 있습니다. 굴참나무가 이제 뭐냐면 코르크 나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르크가 많이 나는 나무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름은 골참나무였어요. 그래서 뭐 나무를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그 굴참나무를 보시면은 나무 숲이가 엄청 거칩니다. 그러니까 들락날락. 그래서 골이 있다고 해서 골참나무가 이제 변형되면서 굴참나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숲이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숲이는 잘 안 타거든요. 사실 나무 숲이라는 건 나무 껍질을 얘기하는. 껍질은 잘 안 타니까 이렇게 목재. 그래서 그 굴참나무 같은 경우 대표적인 내화 수종이고요. 또 황벽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황변나무요. 황벽나무. 그래서 벽은 말 그대로 벽이고 이제 황은 노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숲이를 벗겨오면 안쪽에 노란색이 나옵니다. 아주 이뻐서 그걸 염색제로 사용하고 또 약으로도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벽이다 보니까 벽처럼 이제 숲이가 두껍다는 거거든요. 이런 나무들이 또 있고 또 뭐 이 나무는 거의 안 들어보셨을 텐데 아외나무라는 나무가 아외나무요. 아외나무. 이 나무는 특징이 이거는 잎이 두껍습니다. 잎이 상당히 두꺼워서 불에 잘 안 타고 불에 타면 만약에 불이 붙으면은 그 잎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소화제 아시겠지만 소화제가 거품으로 불을 많이 끄거든요. 이처럼 이건 천연적으로 나무가 불타면서 거품이 발생해서 불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아외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 이게 뭐 제가 세 가지만 들었지만 저희가 내화 수종으로 기한 한 50가지 이상 수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천연 수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런 수종들이 산에 가서 실제로는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이제 인공적으로도 좀 조림을 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신기한 얘기네요. 나무가 스스로 거품을 내고 소화기처럼 나무가 무슨 방화복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나무 껍질이 두꺼워서 안 타고 그런 나무들이 또 있군요. 선생님 오늘 나무 얘기 듣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데 그 산을 많이 가시잖아요. 산림조사도 가시고 아까 동해안 산불 났을 때도 가셨다고 하고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열대 밀림에 가실 계획이 있다고. 올해 이제 모터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솔로몬 제도라고요. 남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제도에 가시나. 근데 선생님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사막이 떠오르는데 거기 어떤 산림이 있나요? 뭐 이번에 가는 건 사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즘 건설붐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저희 나라 목제품을 수출하려고 가는 게 주목적인데 뭐 간 김에 뭐 사우디가 재작년인가 100억 불로 조림 계획을 좀 수립해갖고 100억 불로 조림 계획을 세웠다. 사막을 녹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주목적은 아니지만은 한번 살펴보고 하고자 하고요. 그 솔로몬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나라에 이건산업이라는 목재 회사가 있어요. 창호회사 창호회사 아시는군요. 거기서 그쪽 지역에 조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림 사업 지역을 좀 탄소 배출권으로 확대를 해보자 사업을 조림만 하지 말고 지역의 산림을 보존하면서 이제 산소 배출권을 이제 해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가려가고요. 가시는데 저는 노윤석 수석연구원님 말씀 들으면 나도 산림학 전공할 걸 이런 생각이 굉장히 하시는 활동이 다양하고 그리고 진짜 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다음 달에 열대 밀림에 계실 때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해서 또 자세한 얘기 밀림 속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밀림 속에 계실 모습이 기대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녹색탄소연구소 노윤석 수석연구원이셨습니다. Anyone of us 듣고 4부에서 다시 뵐게요. 가레트 게이츠입니다.